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장 어떠셨나요? 자, 오늘 장은 사실 내용적으로나 수급적으로나 풀어가기가 어렵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일단 장세 판단부터 해야 되겠죠. 일단 장세 판단을 하기로는 제가 아침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그 하방 우위의 제한적인 장세다. 무슨 말이에요? 고점을 낮추면서 지지 라인은 충분히 확보되는 그런 장세였다라는 거죠. 예, 고점을 낮춰가고 하방으로 눌리는 그런 장세지만 아주 쭉쭉 밀어내는 그런 장세가 아니라 제가 8시 40분에 파생반에 올려들었던 그 지지 라인이 348.2 그 부근을 지지는 하는 그런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요때 348.2가 완전히 딱 찍었고 그 자리를 그다음에 그 부근에서 이제 세 차례 정도 서너 차례 정도 이제 터닝을 해서 올라가는 그런 장세였고요. 또 이 추세가 끝나는 것은 이제 TSMC를 기점으로 TSMC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움직였는데 그것도 일정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물론 TSMC 변수가 밑으로 꺼질 수도 있었겠지만 스무스하게 돌아서는 과정에서 또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무난하지 않았던 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TSMC의 움직임이 좀 거칠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미국 증시 움직임에 비해 우리는 거칠게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개인 수급 보면서 우리는 예상 범위를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347.5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인식만 했다면 그래도 어렵지 않게 풀어갈 수 있었던 날 같습니다. 뭐 TSMC 실적 발표 이유가 좀 어렵다면 그 전에 매매를 끝냈다고 해도 충분히 수익을 보기가 쉬웠던 그런 날 같습니다. 평소 다른 날에 비해서요. 그래서 위클리 옵션 만기치고는 상당히 평이했던 상태였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이제 올려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은 앞으로 계속 내공이 많이 쌓이실 거고 실력이 계속 늘어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하시던데 해주시는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아마 시야도 넓어지고 내가 어떤 매매를 하는지 충분히 생각하고 그날의 이제 일기 투자 일기 같은 거거든요. 이 투자 일기를 안 써보시면은 그리고 꾸준히 안 하시면은 사실 늘기가 쉽지 않습니다. 했던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되고요. 예, 사람은 실수를 하지 말아 했던 거를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투자 일기를 아마 1년 이상 써보지 않으시면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걸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성과가 계속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먼저 뭐 간단히만 보면은 뭐 이렇게 중사님께서 장중 지속적으로 TSMC 발표 전 위아래 가두리 장세라 판단하셨다. 뭐 요걸 기준으로 또 이렇게 수익을 492만 원 보신 분도 계시고요. 자, 그리고 뭐 밑에 보시면 이제 샤이님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분석 자료를 이렇게 상세하게 좀 만들어 보셨는데 여기 보시면 오늘 그 장세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고점에다가 숏 포지션을 몇 차례 한 네 차례 정도 수익을 보셨고 여기 지지 라인에서는 이제 매도를 청산하고 진입은 못 하셨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내가 노리는 매매를 잘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 보시면은 이렇게 어, 분석 결과가 저랑 이제 분석 결과가 매우 유사해서 기분이 좋다 하셨는데 직접 이렇게 분석해 보시는 게 정말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방송 중에 멘트나 이제 구독자 텔레그램 방이나 정혜원 파생반에 올려드리는 이제 그 텔레그램 글들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일까를 유추하면서 이제 분석 연습을 해보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정말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카페에 오셔가지고 한번 글 올려주신 분들 한번 잘 읽어보시고 또 직접 또 써보시고요.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그 게시판이니까 한번 직접 써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몰트님 같은 경우는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뭐 박중사님으로부터 내가 산 것은 경험이다. 지나온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얻어가도 되는 걸까? 얻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일단 얻어갈 수 있는 거를 모두 다 얻어갈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 중 지나가는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마시고 황금알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매매도 탁월하게
트레이딩을 잘 하셨습니다. 오늘 장의 특징에 걸맞는 매매를 잘 하셨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박스장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과연 운 좋게 수익을 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장세를 판단해가지고 오늘 박스장이라는 판단 그리고 고점을 낮추고 저점에 제한이 걸린 그 상태를 판단하시고 이용을 하신 건지 잘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373만 원 이렇게 수익 보셨고 그 다음에 명불허전 KMN님 역시 오늘도 환경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타점대로 공략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또 오늘 553만 원 이렇게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전장에 일찌감치 끝나고 1시간 정도 하셨네요. 1시간 정도 한 500만 원대 수익 내시고 또 마지막에 조금 뭐 슬쩍 더 TSMC 발표 부근했다가 또 한번 슬쩍 하시고 끝내신 것 같은데 아주 너무 훌륭한 매매를 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쭉 보시고 제가 라이브 방송에 이제 끝날 시간대쯤 해가지고는 뭐 교육 자료로서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 나눈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도 다 이야기 한번 들으셨죠. 그래서 요 정도로 리뷰 방송에서는 생략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고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이버 카페는 이 구독자 텔레그램 방을 신청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텔레그램 방에 계신데 네이버 카페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상담 문의방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초대 코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오늘 준비한 내용을 좀 볼 건데 먼저 짚어볼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이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한국, 미국 연체율 증가가 지속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건 뭐 하루 이틀 일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도 이제 그런 상태가 지금 언론에서 많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키워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기사들을 뭐 이렇게 조금 여기다가 모아놨지만 일단은 뭐 키워드만 좀 볼게요. 다 아마 검색해 보시면은 다 나올 겁니다. 해당 기사들을 볼 수 있을 텐데 키워드만 볼게요. 상호금융 단위조합 3곳 중 한 곳이 적자라고 합니다. 연체율은 2배 급증했고요. 농협, 수협, 신협과 산림조합 건전성 지표가 5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총 자산 수익률은 5년 새 모두 감소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수협이 대출 연체가 현재 2조 3,626억으로 3개월 만에 2,849억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도 좋지 않은데 이제 기타 다른 은행들도 좀 많이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기준 수협중앙회의 대출 연체금이 2조 3,620억 원으로 3개월 만에 2,849억 원 증가했고요. 연체율은 6.08%에서 6.85%로 상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자영업 문제 많죠. 요즘 공실 많죠. 폐업도 많고 뭐 주요 상권들 아니고서는 조금 이제 옛날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올해 2분기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1,060조. 다중 채무액도 753조 원으로 71%가 되고 연체율이 1.85%라고 합니다. 자영업자의 10명 중에 6명 정도가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고요. 이들의 대출 잔액 연체율은 3년 새 은행 연체율보다 4배 정도 높은 3.3배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자,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국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3개월 후에도 빚을 못 갚는다. 미국 신용불량 급증의 경고등이 켜졌다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미국은 강한 증시와 호경기 상황 속에서도 안으로는 미국 소비자들은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잠깐 같이 살펴보면은 이거는 기사 잠깐 볼게요. 이렇게 올라와 있고 빚에 허덕이는 미국인들 연체 우려가 코로나 이후 최대라고 합니다. 여기 차트 보시면 그 그래프 보시면은 2020년도에 쭉 올라왔다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다시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제 거의 그때 20년도 연체 위기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거의 그 정도까지 근접했죠. 미국 경제가 호조를 띠고 있지만 미국 소비자의 빚 부담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조만간 신용 불량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미국 소비자가 2020년 4월 이후 최대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황이 참 안으로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일단 대선을 앞두고 뭐 돈을 푼 효과가 계속 이제 증시에는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받아들일 청구서가 나올 수 있음에 항상 유의를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제 미국 그 증시가 이제 고점 징후에 처해 있다라는 소식도 오늘 전했죠. 그래서 조금 이제 물론 대선 전까지 뭐 시장은 어떻게든 유지를 하려고는 할 거예요. 오늘 뭐 TSMC 실적 발표를 통해서 반도체들이 다시 또 살아나고 또 현재 나스닥 분위기도 좋아요. 오늘 0.8% 크게 또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까지 증시 자체는 어차피 돈으로 밀어붙이는 거고 사람들의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마지막에 한번 달려보자 막 그리고 좀 떨어지면 받아주는 그런 돈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은 당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작용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 직후에는 뭐 올라갈 수 있겠지만 대선 이후에 FOMC 끝나고 이제 연말 내년 초 이렇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언제든지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밀듯이 밀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추이들을 이게 개선되는지 추이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또 25년 다가오는 그 미국 상업용 대출 만기 또한 시장에서 리스크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파악은 하고 내가 시나리오상 대비는 하고 계셔야 되겠다라는 건 계속 지금 최근에 자주 반복을 많이 해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개장 전 체크 내용부터 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이제 개인이 콜 옵션 우위 양매수를 보였습니다. 자, 개인 마지막에는 이제 어차피 청산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많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도 봐도 위클리 옵션 개인이 콜 6,300계약으로 마무리됐고요. 풋 옵션은 600계약 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최근에 위클리 옵션이 8월 이후에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범위 잡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뭐 거래하는 경우에는 오늘 개인들이 콜옵션 우위에 양매수를 보였다라는 거. 그러면서 누적 자체는 균형 양매수를 기록했고요. 상승 출발 후 수급 개선 여부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누르는 수급이 우위였지만 제한적이었다라는 거 체크했죠. 1차 지지 348.2였던 것도 정규 파생 교육반에 8시 40분에 올려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348.2 부근을 두세 차례 정도 지지하면서 반복했다라는 거. 삼성전자가 6만 원 종가 회복이 되는지 여부와 매동을 체크를 해야 했는데 TSMC 호실적에도 6만 원 회복에는 실패했습니다. 59,700원으로 종료했고요. 선물은 6만 100원으로 끝났기 때문에 선물이 한 400원 정도 높은 상태에서 내일 다시 현물 저평가로 인식되며 외국인이 매수해 줄지 도전해 볼 수 있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매도를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확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그런 매수 분위기가 나올 거예요. 매수하는 날은 프로그램 매동 체크, 환율 체크해야 했는데 어제 프로그램 비차익은 5,581억 매도에 이어 오늘도 1,590억 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은 계속 후퇴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 지금 요게 지금 파란색이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보였던 시기입니다. 7월부터인데요. 요 동그라미 쳐 있는 요 지점이 이제 7, 8월 하락장 때죠. 하락장 때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이 포지션이 하방이었던 거. 그다음에 잠시 이제 반등을 했다가 그 뒤에 이제 9월부터 10월 사이에 계속 대체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많죠. 요 하루 빼고는 거의 다 대량 매도가 많았던 것 같고요. 대량 매도가 아니더라도 매도가 거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근데 사실 내려오고 나서 횡보 장세가 더 많았어요. 지금 시장 움직임을 보시면 저 시기가 어떤 시기냐? 일봉으로 보시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횡보하는 시기가 대부분입니다.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인 상태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프로그램은 계속 비차익 매도를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프로그램의 매도 세팅이 지금 누적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걸 환매수를 보통 보이면서 터닝을 합니다. 정말 강한 장대 양봉 하나의 반응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포지션이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은 하방 우위로 생각을 하고 있는 장세라서 그 부분이 완전히 털려 나가야 청산을 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동의 시그널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세팅을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강한 환매수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이 매도 포지션이 힘을 발휘해서 한 방으로 쏟아내는지 결국에는 변동성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지금 자체는 일봉을 이렇게 지금 어쨌든 7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방 추세를 형성하면서 압박을 줬지만 현재는 그래도 지지받을 자리는 잘 지지를 받고 차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거를 이제 올라설 수 있느냐 지금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건은 이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이제 그만 팔아줘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건데 어쨌든 프로그램은 아직은 이제 매도 우위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이제 올라타는 장세가 유효하려면은 지금 막고 있는 이 9월 30일의 장대 음봉을 돌파 안착을 완전히 해주거나 여기까지 돌파 안착해주거나 이 기준 갭을 넘어가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이 9월 30일의 중심 가격 정도는 올라서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하방 에너지 속에서 거스르는 방향이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으면 접근하면 안 돼요. 확인하지도 않고 이렇게 될 것이다는 추정이잖아요. 기도 매매가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추세는 하방으로 3개월 정도 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이걸 바라고 있어도 확인을 하고 그 뒤에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확인하고 안착하는 것까지. 이거는 확인하고 안착에 실패한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10월물로 외국인들이 콜매도가 여기 잔뜩 있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는 미리 알고 있었죠, 우리는. 그래서 여기 갭 정도 메울 것이다 정도를 이제 알고 대비를 한 거고 이제는 11월물은 그렇게 10월물처럼 콜매도가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콜매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10월물에 비해서는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11월물 자체가 옵션 만기가 상당히 긴 옵션물이 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고 돌파 안착까지 확인하고 이젠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네 이렇게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하방 에너지가 작동하기 쉽습니다. 그나마 미국 증시가 지금 계속 추세가 좋기 때문에 상승으로 좋기 때문에 우리는 야간에는 그래도 오늘도 지금 야간 선물 지금 1포인트 이상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야간에는 미국이 끌고 올라갈 거고 주간에는 우리가 지금 수급이 계속 꼬여 있는 상태가 많아서 계속 음봉이 많은 시기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이 필요한 거스르려면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 반드시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은 야간에 지금 1370원 돌파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 선물 1370원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환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차트 보시면 환율도 이렇게 V턴으로 올라온 다음에 오늘 또 양봉을 보이면서 지금 위에 공간을 열고 있죠. 이 공간을 열고 있는 게 계속 거슬리네요. 여기 지금 저항 받아야 할 자리를 또 올라섰습니다. 금방 1380원, 90원 가면은 이제 1400원 압박을 또 주면서 외환 당국이 또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죠. 지금은 거의 좀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V턴으로 꽤나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환 리스크가 시장에 작용을 하려면 시장이 방향을 슬쩍 꺾는 때 갑자기 그게 리스크로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좀 부담스럽게 올라오긴 하네요. 자, 오후 2시 이후에 TSMC 실적 발표가 있었던 거 당연히 집중해야 했죠. 3시 어닝 콜이 더 중요했고요. 결론은 이제 3분기 수익은 이것도 이제 라이브 방송 때 이제 실시간으로 실적 나오자마자 언급을 드렸죠. 텔레그램 방에 공유도 해드리고 같이 방송으로도 확인했습니다. 3분기 순이익은 3,253억 대만 달러 약 13조 8천억 원으로 기록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 54.2% 급증했습니다. 예상치가 이제 3천억 대만 달러였는데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딱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까지 발표될 때까지 계속 이제 우상향을 터닝을 했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TSMC 발표 2시 반 정도까지 전까지 누르다가 거기서 터닝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꼬리 달고 마무리하는 그런 장세였고요.
그다음에 TSMC의 국내의 유일 공식 협력사인 에이징랜드가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밤 이제 잠시 후에 발표될 이제 미국 소매 판매 발표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상치는 0.3%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보고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드릴게요. 오늘 오전장 체크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중에 이걸 적은 시기 한 11시쯤 적은 시기에 그때 그 시기에 적었던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다 안내해드렸습니다. 월물 옵션은 외국인이 양매수로 전환되었지만 여기 지금 외국인들이 원래 옵션을 양매도 하다가 아침에 양매도 하다가 양매수로 전환됐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풋옵션 19억으로 끝이 났네요. 그런 상태였지만 누적은 11월물 누적은 한참 양매도인 상태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니 위클리 옵션이 우선인데 개인은 위클리 양매수를 유지하고 있고 이건 끝까지 유지됐습니다. 반대로 금융투자는 위클리 양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제한적인 흐름이 이어지는 중이다. 그래서 오늘도 하방 우위지만 제한적 하방 우위는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하방 우위지만 제한적인 움직임을 전체적인 장세를 한번 일단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범위는 약 증폭 2.5포인트가 진행되고 있었죠. 오후로 갈수록 TSMC 실적 발표 영향으로 변동이 생길 가능성은 있지만 수급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지부터 체크를 해야 했습니다. TSMC 실적은 3시 어닝콜이 더 중요했고요. 삼성전자는 6만원으로 가냐 59,000원으로 가냐를 사이에 두고 진폭만 왔다 갔다 하는 오전장 움직임을 보였고요.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당연히 메인으로 살펴봐야겠죠. 오전장 현재는 이제 이걸 적은 시기에는 외국인이 250만 주 정도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시기였는데 크게 밑으로 누르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지지 라인에서 지지받는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왔고요. 무려 27거래일이나 연속 매도하는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종전 기록은 2022년도에 25거래일 연속 매도한 게 기록이었는데 이틀이나 더 경신을 했습니다. 종가로는 466만 주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난데없이 갑자기 BNP 파리바가 274만 주나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 이틀 전에 대량 매수를 했던 JP모건 서울이 어제와 오늘 연속으로 대량 매도를 하면서 단타로 나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시간대별 위클리 옵션 만기 이동 추정 범위 원래 요즘은 위클리 옵션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최근에 이제 8, 9, 10월 동안 조금 줄어들어 가지고 이런 기준에는 조금 못 미치는데 거래량이 다 줄어들었다기보다는 미결 거래가 줄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단타를 좀 하면서 많이 쌓아가는 모습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추정 범위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 43분에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상단 350만 막아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에도 범위를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통과한 거고요. 아래로는 기준 미달일 뿐 전체적으로는 닫힌 제한적 장세로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뭐 350을 넘지 않았지만 조금 멀었죠. 코스피 200은 347.73으로 끝났으니까 위클리 옵션 만기 수급상 가장 합리적인 위치는 코스피 200 347.5 동전 세우기로 보여졌고요. TSMC 변수로 막판 급등이 나오며 347.5보다는 약간 오른 347.73으로 종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위클리 옵션 만기일 종가 싸움으로는요. TSMC 어닝콜이 마지막에 진행되는 가운데 코스피 200은 347.5 동전 세우기 형태로 진행하다가 가이던스 발표 후 추가 급등이 나오면서 347.5 위클리 콜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저 0.18. 자, 콜옵션 차트를 보시면 347.5 위클리 콜 보시면 여기 0.18 최저 0.18에서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여기 저항에 막혔죠. 이 레드라인에도 막혔습니다. 블루라인, 레드라인 다 단계적으로 한번 막혔고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막혔는데 여기가 고가가 1.34네요. 그래서 TSMC 효과로 347.5 위클리 풋옵션이 콜옵션이 7배 이상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다시 또 눌리면서 0.23으로 마감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쭉 떨어져서 마감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줄 때 먹지 않으면 되돌아온다를 또 오늘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은 항상 줄 때 잘 먹고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그걸 다 나오지 않더라도 최대한 분할해서라도 먹고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 날아가기가 쉽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종가로 뭐 쭉 더 뻗어나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위클리 수급 상태가 상방으로 잘 전개가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은 대부분 다 프리는 녹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스피 200은 348.29에서 진입해서 347.73으로 끝이 났고요. 위클리 콜 347.5는 개인 위주의 베팅이 있었고 금융투자가 마지막에 매수를 증가시켰는데 그래서 7배 이상 갔다가 0.23 지금 보면은 347.5 위클리 콜은 0.18 갔다가 1.34 갔다가 종가 0.7 갔다가 0.23으로 끝난 겁니다. 0.18, 1.34, 0.72, 0.23 이런 과정으로 끝났고요. 그 중에 이제 금투가 막판에 매수 증가했다라는 것도 영향을 줬겠죠. 350 위클리 콜은 0.02에서 0으로 죽고 이건 거의 다 개인이었고요. 외국인은 버리는 베팅한 것 같아요. 많지는 않았습니다. 1억도 안 됐어요. 위클리 풋옵션 347.5는 개인 위주였고 금투가 소량 있었는데 금투 그것도 마지막에 다 정리했습니다. 안 될 것 같으니 그냥 정리한 거고 0.06에서 0으로 녹으면서 끝났고요. 위클리프 350은 금융투자 중심의 금융투자 중심의 베팅이 있었는데 1.91에서 종가 들어가서 2.27로 끝났습니다. 개인 위주의 347.5 양쪽 위클리 옵션을 수익을 모두 주지 않으면서 마감을 한 거고요. 거의 동전 세우기에 가까웠죠. 위클리 옵션 만기 베팅 결과 추정치입니다. 기실현 포함해가지고 한 주 동안 외국인은 11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17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 금융투자는 5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가 체크 내용입니다. 오늘은 지지라인 348.2 제시해드린 348.2 거기를 아마 미리 그어두셨으면은 오늘 거기서 매수를 커트라인 잡고 매수 받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일단은 뭐 1차 지지 이거 매물대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서 348.2 왔네 여기 미리 그어두시고 왔네 분할로 조금 담아둬야겠다. 매수로 한번 붙어보자. 대신에 커트라인 잡아야겠다. 어디로? 오늘은 제한적이니까 조금 넉넉히 잡아야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48.2를 향하여 고점을 낮추며 누르는 하방형 박스가 TSMC 수익 발표 전까지 진행된 날이었고 TSMC 수익에 의해 반등하며 347.5 중심으로 마친 위클리 만기일이었습니다. TSMC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에이징랜드가 상한가를 갔는데 내일까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반도체 지수의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KRX 반도체 지수를 살펴보면은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82까지는 공간을 조금 확보할 수 있겠다 정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평 뭉친 라인에서 지지받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내리꽂으면서 삼성전자가 20% 정도 비중 차지하거든요. KRX 반도체. 그래서 삼성전자 영향으로 좀 내려와서 반등은 또 SK하이닉스 영향으로 SK하이닉스가 또 2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영향으로 좀 올라왔는데 전반적으로 이 반등은 382 단계적으로 50, 618까지 정말 강하다면 또 618까지 반등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보면 쉽지는 않아 보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382 정도까지 반등을 확보를 할 수는 있을 텐데 내일 이제 에이징랜드 등 이런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이 유지를 해준다면은 그런 분위기가 TSMC 효과가 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이런 반도체 지수의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도움이 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연계가 돼서 얘가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그 현물이 또 매수가 들어오고 현물 매수가 들어오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또 ETF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움직일 거고요. 투신이 선물을 신규 매도를 한 500억 정도 늘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은 선물을 이제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중심이었는데 아침에 환매수 우위로 시작되다가 마지막에는 신규 매도가 우위로 보이면서 마쳤습니다. 이것도 적어둘게요. 아침에 환매수 우위에서 종가로는 신규 매도가 우위로 잡혔다라는 거. 외국인이 450억 정도까지 선물 매도를 늘리면서 마감했고요. 코스피 현물은 4천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요즘 계속 현물을 매도하는 외국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TSMC 효과로 상승하는 동안 외국인은 매수 포지션을 환매도하며 축소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거는 미결 감소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막판에 미결이 쭉 감소했는데 자 보시면 미결이 쭉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증시는 올랐죠. 그러면서 동시에 외국인은 선물을 매수해서 매도로 돌려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는 올라갈 때 좋은 가격에 외국인은 기존에 갖고 있던 매수를 줄이면서 미결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라는 거고 여기 지금 신규 매도가 아니라 사실 환매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환매도예요. 환매도가 우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거 수정해 둘게요. 자, 이건 신규 매도가 아니라 종가의 환매도라는 거. 환매도 우위로 마감했다. 환매도 늘리면서 원래는 신규 매도 전체가 우위 맞는데 마지막 종가를 따질 때는 이제 환매도를 늘리면서 끝났다라고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결 감소했고요. 반도체 부활 분위기를 만들긴 했지만 수급적으로는 좀 찜찜한 부분이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매수 포지션을 줄였다라는 거니까. 올라올 때 외국인은 삼성전자 비중을 이제 이거 잘못 썼네요. 53% 초반까지 축소하면서 최근 30일 삼성전자 선물을 2,500억 정도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속 매도 27일 기록 중인데 매도를 일시적이라도 멈추고 쉬어갈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만들어져야 만드는 거예요. 28일, 29일, 30일도 가능하니까. 반면 금융투자는 30일 삼성전자 선물을 3,800억 매도하며 매도 미결을 증가시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11월물 미결이 249만 계약까지 늘어났는데 이 중에 다수가 금융투자의 미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10월물이나 9월물, 8월물에는 이 미결 삼성전자의 미결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 슈퍼개미의 매수 미결이었죠. 그래서 조금 뒤바뀌었다라는 거.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는 1,590억로 마감했고요. 지속적인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누적을 아까 전에 차트로 체크를 했었죠. 오늘 밤 잠시 후에 9시 30분에 미국 소매 판매 결과는 소비 둔화 여부를 파악하는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부활하지 않을 정도의 양호한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현재 예상치는 전월 대비 0.3% 상승할 것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소매 판매 데이터만 괜찮으면 오늘 TSMC 호실적 효과를 볼 수 있는 흐름이 잡힐 수 있겠죠. 다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같이 영향을 주겠지요. 그것도 봐야 되겠고요. 다만 우리는 외국인이 여전히 외면하는 삼성전자가 풀려야 합니다. 오늘도 464만 주 매도했는데 27거래일 연속 매도로 기록에 없던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22년도에 25거래일 연속이라고 말씀드렸죠. 환율도 야간에 1370원을 돌파했으니 환 리스크도 신경 써야 되겠다라는 거. 자,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남은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은 이거는 이제 끝났고요. 이따가 미국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그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있고요. ECB 통화정책회의 로 이제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0.25bp. 그다음에 오스탄 굴스비 비둘기파 연설이 있고요.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이제 장 마치고 있습니다. 10월 18일 금요일에는 일본 물가, 중국 GDP 성장률 발표, 그다음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주택 가격 지수 등 발표가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밤에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나 요즘 카시카리 연은 총재는 매파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비둘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매파적 성향이 많이 죽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신규 구독자분들 텔레그램 방에 안 들어오신 분들 신청하셔서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입장하시면서 네이버 카페도 가입하셔서 함께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